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벌써 제가 60이 넘어버린 나이가 되었네요. 결혼을 한 지도 30주년인데 어제 와이프에게 이혼 이사를 내비쳤습니다. 사랑 없이 살아온 결혼에서 항상 최선을 다했지만 항상 어딘가 비어있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만나서 회사 사장님 따님이었고 이런저런 수발 아닌 수발을 들다가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때 당시 어머님이 아프셨다 보니 아버지가 꼭 여유 있는 집의 여자를 만날 수 있다면 포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밑으로는 동생이 둘이나 있었고 공부하는 형도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지만 살림미천처럼 열심히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같은 동네에서 자란 친구의 누나였는데 그때 당시에는 연애라는 개념 자체도 좀 흐릿했죠. 특히 요즘은 연상연하들이 아무렇지 않게 자신들을 표현하지만 그때만 해도 남자가 항상 나이가 많고 돈을 잘 벌어야 하고 그런 게 있었더랬죠. 또 힘들게 살면서 남동생 둘의 뒷바라지를 하는 그녀와 결혼을 하기에는 우리 둘 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습니다. 좋아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서로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선을 본다는 이야기를 듣는 날이면 소주를 퍼마셨습니다. 친구가 우리 누나 결혼할 것 같다고 이야기할 때도 집에 가서 쓴 소주만 삼켰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녀를 안았던 날은 제가 결혼을 하게 됐다고 이야기하는 날이었습니다. 친구에게 청첩장을 주고 술을 잔뜩 마신 채로 친구네 앞에 가서 누님을 붙잡고 울며 이야기했습니다. 차근차근 이야기를 들어주고 다독여주며 안아주셨을 때 그 온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달빛 아래 불도 켜지 못하고 숨소리도 내지 못하고 서로를 꽉 안았던 그 순간을 말입니다. 술의 정신이 혼미해져 있던 순간에도 누님을 안았을 때 세상이 번쩍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장에서 제 손을 잡아주며 눈물 고인 눈으로 잘 살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누님의 모습에 몇 년을 가슴앓이 했습니다. 알 수 없는 슬픔을 아내는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처가에서 원하는 대로 좋은 남편이 되어주었습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살았고 아이들이 태어나니 더 열심히 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정한 남편으로도 부족함 없이 살았습니다. 종종 아내는 저에게 다른 사람을 마음에 품고 있는 건 알았지만 웃고 있는 빈 껍데기인 나를 끌어안고 사는 것이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미안하다고 사과하면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좋은 아빠, 좋은 남편이 되기 위해서요. 회사에 가면 장인어른이 있고 집에 오면 사장님 딸이 있는 인생을 30년 보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은 재작년 결혼을 했습니다. 아이를 낳자마자 아내는 둘째, 셋째를 원했지만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마음속으로 깊이 사랑하진 않았지만 아이들 엄마로서 그리고 나의 아내로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아왔던 것일지도 모르지요. 누님의 소식은 간간히 친구를 통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동생들 뒷바라지를 하다가 늦게 결혼을 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죠. 아이를 갖지 못해서 짧은 결혼 생활을 끝내고 여기저기 일하고 다니다가 5년 전쯤부터는 아픈 어머니 병간호를 위해 같이 산다고 하더군요. 가끔 만나는 친구 녀석을 통해서 누님의 소식을 들을 때면 마음이 정말 아팠습니다. 환하게 웃던 모습과 하얀 피부 위로 보이던 주근깨 그리고 긴 속눈썹도 그대로일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보고 싶은 마음이 앞서가는 것과 다르게 현실은 그저 무탈을 빌어줄 뿐이었죠. 그렇게 나는 나의 가정에서 누님은 누님의 세상에서 잘 지냈습니다. 힘든 순간 기쁜 순간에 항상 기억에 나던 나의 첫사랑이자 유일한 사랑이었지만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코로나가 유행하게 되고 친구들의 안부를 묻고자 전화를 하던 중에 누님이 아프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간병을 하다 코로나가 걸리게 되었고 생각보다 크게 앓고 있다고 하더군요. 생각을 안 하려고 했지만 며칠을 마음고생했습니다. 혹시나 얼굴 한번 못 보고
이렇게 떠나보내면 어떡하나 생각이 들더군요. 며칠 뒤 친구에게 전화해보니 누님이 괜찮아지셔서 지금은 지방에 비어있는 옛집으로 내려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며칠을 또 고민하다가 결심을 하게 된 이유가 아침에 미열이 있어서 키트를 하고 검사를 받는데 혹시나 내가 아파서 잘못되면 그때도 못 보지 않나 생각이 들더군요. 음성 결과를 받고 나서 고민하지 않고 바로 내려갔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고향에는 옛날 그 모습은 다 변했지만 변하지 않는 제 마음이 있었습니다. 골목을 돌아서 집문을 두들기고 문을 열고 얼굴을 마주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는지를 생각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왔지만 담담하게 웃으면서 차를 내어주는 누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내가 평생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와서 이 나이에 무슨 로맨스인가 하지만 반평생을 그리워하고 사랑하던 여인을 앞에 두고 다른 생각은 나지 않았습니다. 전과 다르게 검게 드리워진 피부와 생기를 잃은 눈 사이로 긴 속눈썹과 웃는 목소리만큼은 그대로더군요. 어떻게 지냈는지 그리고 왜 찾아오게 됐는지를 한참 이야기하다 보니 누님이 그러더군요. 언젠가는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말입니다. 종종 나의 안부를 친구에게 물었다고 했고 친구도 누님의 안부를 물어봤다고 이야기를 한 모양이더군요. 제가 결혼해서 편하게 지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이유를 만들어서 얼굴을 볼 자신이 없었다고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참 이상하더군요. 그 긴 세월 서로를 그리워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고 부둥켜 안고 울고 또 등을 토닥였습니다. 아프지 말라 이야기를 하고 돌아서 나오는 그 길이 얼마나 길고 힘들게 느껴지던지요. 집에 돌아와서 몇 날을 걱정하다 다시 내려가고 또 올라와서 몇 날을 걱정하다 내려가는 일을 2년간 반복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던 아내도 차츰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꼈는지 저를 앉혀놓고 물어보더군요.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았지만 다른 여자를 만나는 건 아니라서 이렇게라도 아이들 아빠로 같이 살아왔는데 요즘 왜 그러냐고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자가 있고 그 사람은 당신과 결혼하기 전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나의 유일한 사랑이자 연인이라고요. 처음에는 황당하다면서 화를 내던 아내도 결국은 이렇게 그리워하고 돌아갈 것이었다면 결혼하지 말지 저를 책망했습니다. 그렇지만 생각보다 큰 문제 없이 이혼하자고 말을 먼저 꺼내주더군요. 의리를 지키며 살아주었던 세월이 있으니 자신도 이제는 놓아줄 수 있을 것 같다고요. 그 긴 세월 혼자서 가녀린 몸으로 열심히 견뎌왔던 누님을 이제는 제가 지켜줄 수 있게 되어서 다행입니다. 앞으로는 혼자 눈물 짓지 않고 기대어서 제 그늘에서 살아가기를 바라봅니다. 나의 첫사랑이자 영원한 사랑을 찾아가렵니다.